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육식갑자 40번째 개묘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전 시간에 이민과 비슷하죠. 개수는 수의 목의 음이죠. 묘목은 모광절을 의미합니다. 절기로는 경칩을 얘기하죠. 음력 이월을 얘기하고요. 지장간은 갑과 을입니다. 임수와 같이 식신을 깔고 앉아 있는데 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개수의 식신이다. 수의 방향성은 찾은 것 같습니다. 수의 방향성이 식신, 목의 식신과 상관을 가지고 있죠. 되게 단순하죠. 지장간이요. 임인은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임수의 병지죠. 12운성으로 병지를 가지고 있고, 묘지는 임수의 사지, 음포대로 하면 개수의 장생지죠. 개수의 장생지가 묘다. 또 공통점은 임인은 임수의 천주귀인이고 개수의 천주귀인은 묘입니다. 그래서 임인이나 개묘는 상당히 음식 만드는데 조예가 깊은 일주다.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잘 만들죠. 그렇지만은 본성에 갖고 있는 상관과 식신, 임인보다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계를 의미합니다. 감성 중에서도 상관, 말하는 행동력이나 기획력을 얘기하지만 식록복을 얘기하죠. 식신은 식록복. 그래서 일간이 갖추어야 할 어떤 스킬, 기술, 숙련된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묘일주는 자기 나름의 어떤 숙련된 기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본성대로라면. 또 그럴 확률도 높다. 이민의 이 식신은 삼합으로 인호술 화를 지향하는. 그렇지만 개묘는 해묘미 목을 지향합니다. 순수한 목이다. 우리가 식물로 표현하면 목이라는 건 수의 어떤 방향성, 줄기를 의미하죠. 그러한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개수일간을 용각산사주라고 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일간들의 특징이 임수보다는 상당히 조용조용하다. 그렇지만은 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상학적으로 본다면 현침살이죠. 현침이라고 하는 건 뾰족한 침을 얘기하는데요. 드러내는 침이다. 그래서 한번 개묘일주가 제대로 화가 나면 이 상관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 현침이 제대로 발현된다면 개묘일주는 의사라든가 남을 곤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민일주의 임수가 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확장하고 꽃을 피우는 데까지 임수가 가야 할 길은 구만리 같지만 개수는 바로 통로가 있죠.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는 묘가 천을 귀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배우자의 덕이 크다. 또 이민과 공통점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수 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묘는 단순화된 만큼 확장성을 화로 혹은 토로 혹은 금으로 보이려면 일주 옆에 오는 천간이나 지지들이 잘 안배가 된다면
상당히 직장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가 이렇게 목화 토금수가 다양하게 들어있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됐을 경우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죠. 계묘는 갑과 을이라는 목의 기운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 수가 나아가야 할 통로만 가지고 있으니 아무래도 임수보다는 자기의 어떤 힘을 쓰는 것들이 더 비축이 되지 않겠느냐. 임수보다는 기운의 허비가 일어나지 않는. 또 한 가지는 묘는 도화죠. 그래서 계묘 일주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자기만 할 수 있는 어떤 일로 인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좀 아쉽다면 사주 옆에 오는 기운들이 계수일간의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확장성, 그 확장성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운들이 잘 안배가 된다면 계묘일주야말로 이렇게 부산하게 본성계가 짜여진, 그래서 더 계묘일주보다 팔방미인일 수는 있지만 어떠한 일의 목표점, 그러니까 계묘 수와 목과 그다음 화, 우리가 목표점을 화라고 본다면 계묘일주의 목표점이 분명하다면 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주가 계묘일주가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꽃도 피우고 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운에서 배속된다면 계묘일주는 이민일주보다 더 실속 있는 기운으로 낭비 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낼 것 같습니다. 단순하죠. 식신으로 되어 있지만 인목과 묘목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무토나 병화와 같이 확장되지 않고 오로지 계수가 흘러야 할 방향만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단순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스킬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자기만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으로 발현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본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항상 조용조용하지만 상관, 또 현침이라고 하는 날카로움, 그런 것들이 길하게 발현됐을 때 의사라든가 재활의학 혹은 남을 구제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재능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이게 상관으로 발현돼서 남을 질책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했을 때 계수일간들은 상당히 날카롭다. 계묘는 수의 본질과 목, 잘하려고 하는, 중력을 거서 올라가기만 하려고 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수생목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를 만드는 어떤 기능이나 스킬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묘일주는 다른 일주보다도 손재주라든가 자기만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잘 발현이 되어 화로 간다면, 인생의 어떤 목표점으로 간다면 재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계수가 가야 할 방향성도, 그 다음에 계수가 이루어야 될
재물, 그러한 것들이 삼박자가 돼서 잘 구현될 수 있는 일주가 개묘 일주입니다. 오늘도 개묘 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집어넣고 통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곤명 1992년 1월 28일 양력 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예, 개묘일 축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수를 위로 써야죠.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개수, 그 다음 목, 식신을 깔고 앉아있는 개수죠. 그 다음 미토, 축토, 그 다음 신금, 정인, 그 다음 신금, 그 다음 경금. 예, 금이 인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주입니다. 자, 개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갑과 을입니다. 이분의 본성은 갑과 을, 뭔가 끊임없이 궁리하는 사주다. 뭔가 끊임없이 기획하려고 하는, 뭔가 감성계를 설기시키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축월에 태어났죠. 방향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토는 개수가 가지고 있는 평관을 의미합니다.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식신, 개수의 통로를 찾아, 목표점은 없죠. 방향점은 있지만 목표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목표점은 바로 화로 가는, 화가 희신으로 들어와 있는 사주입니다. 목이 용신이겠네요. 목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분만의 어떤 스킬, 이분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얘기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쓰는 사주다. 그리고 운에서 화가 들어오면 그러한 목들이 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개수일간 이분의 욕망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묘는 진사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정사대운보다는 병, 오미합토가 되나요? 사도 공망, 오는 오미합토가 되고, 또 사주 원국에 묘신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금이 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대를 나타내는데, 뭐라 그럴까요? 금이 과유불급이다. 오히려 불급한 것보다는 이렇게 퇴가 되어 있는 게 더 큰 병이다. 그렇다면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들이 있다. 더구나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 오미합토가 되죠. 평관이 들어오는데 평관이 관인상생되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자기만의 어떤 기능, 자기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재능에 의해서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일 듯 합니다. 단 이렇게
금이 퇴가되어 있는 상태는 오히려 불굿보다 더 안 좋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빼놓으면 성격이 예민하다는 것 이외에 오화가 들어올 때, 그래도 병이나 정, 그 다음에 지지에 사나 오가 들어올 때 이분의 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법륜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묘 일주에 대한 본성 분석을 했는데요. 개묘 일주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떠벌리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당히 조용조용히 하는 스타일이다. 무슨 일이 났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또 자기만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주, 아마 육식갑자 중에서 개묘일주가 그런 분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일 듯합니다. 오늘은 개묘일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